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유라입니다. 저에게 음악에 있어서는 대중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의 눈치를 보는 순간 제 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생각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음악을 하지는 말자. 왜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눈치 보는 순간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걸 아니까. 사랑은 정말 잘 받아먹고요. 대중들에 대한 사랑은 보답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매니악층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들으셔도 되고 뭐 다른 가수를 들으셔도 되고 대중은 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캠페인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브랜드 필름 곡 작업을 하셨으니까 감독님께서 카더가든이랑 제가 불렀던 노래에서 제 목소리가 호연님이 바다를 유영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제격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각색이 필요하다고 영어 가사로 부탁을 드렸었죠, 저에게. 어쨌든 슬로건이 브레이크 프리잖아요. 나에게 자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많이 채워져 있는 순간보다 무에 가까운 순간일 때가 제일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야 새로운 걸 습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생활하면서 남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영상도 찍어주고 내가 이렇게 인터뷰하면 예쁘게 정리도 해주시고 제가 바보가 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구나라는 맨 얼굴로 나가서 생활도 해보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내 목소리를 만져주지 않더라도 나의 날것의 목소리에 익숙해진다든지 그게 나의 진짜 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의 맨 얼굴, 나의 맨 목소리, 나의 꾸며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매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행동들이 조금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매니저님 없이 오신 이런 질문도 되게 특이한 게 운전을 하고 오셨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뭐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제가 음악하는 것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부수적인 거지. 스케줄이 오늘도 혼자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케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떤 일들을 하셨었어요? 웹 퍼블리싱 회사도 다녔었고 웹 디자이너도 뭐 했었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팀에도 밑에 있었고 근데 사실 몇 개월 단위로밖에 일을 하지 않거나 1년 안팎이어서 저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그 단어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고 싶었다고 하기에는 저도 저를 잘 모르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했었던 거고 중학교 때 제가 여수에서 살다가 제 아버지가 서울에 계셔서 놀러 갈 때면 정말 신문물들이 많잖아요. 집 앞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그때 그 영화관에서 봤던 그런 영화라든지 어릴 때 엄마가 써놨던 메모라든지 아빠가 들려주는 노래 같은 것들을 듣고 그 자연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있어서 큰 꿈을 꾸게 해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초교육은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치하고. 저는 저를 알고 싶은데 부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취미로 하려고 했는데 일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일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야금야금 하는 걸 좋아해서 일이 될 줄 모르고 막 시작하긴 했어요. 음악이 일이 되었을 때는 망했다 이 생각했죠.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운데 너무 섣부르게 도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연한 계기로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그 오디션을 한번 보지 않을래 해서 그 싱어송라이터 소속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이제 걸그룹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 운이 좋았던 편이긴 한데 그 연습생 친구들의 그런 고충을 좀 함께 느끼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 연습생 생활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악 물고 하는 걸 보고 그런 연기도 배웠었고 춤도 배웠어야 됐고 음악을 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것들 하루하루의 생활을 잡아삼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다 좋은 경험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연습생 그 생활하다 나오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되게 오래 하셨는데요? 나올 때 안 아까우셨어요? 저는 아깝기보다는 드디어 풀려났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애초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붙었거든요. 언제 떨어지지라는 생각은 했었고 저의 진로나 미래 비전에 관해서는 절대 두려움은 없었어요. 이제 개인 작업실 차려서 음악 작업을 계속 만들고 또 이것도 우연하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노래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은 되게 규율이 짜져 있는 생활에 나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규율 밖으로 나와서 혼자 음악을 시작을 하셨던 건데 그때 제일 달랐던 건 어떤 거였나요?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그냥 나라는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언제 TV에 나오느냐라는 이런 구식의 질문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성세대만의 그런 관습이겠거니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저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서 늘 그 당시에는 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주목받은 분이셨잖아요. 최근에는 한대음에서 수상도 하셨고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일기 쓰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꾸리는 과정이 음악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특별했으면 좋겠고 좀 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처럼 물건들이나 집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뿌리를 찾는 여정이 곧 내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개인적인 공간 같은 음악이 곧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싶은 가장 개인적인 음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음악 만들 때 하나하나. 제가 저한테 영향을 받는 거라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근데 음악을 만들 때는 송캠프라고 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아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누가 좋다고 계속 기뜸을 하면 좋게 들리잖아요. 이 음악에서 이런 진행이 좋겠고 이런 코드웍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뒤돌아서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음악이 수정해야 될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아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불편했던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조금 폐쇄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에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를 좀 만들어 놓고 연주를 해놓고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이런 코드들도 발행해야 되고 아주 작은 이런 홍보 수단으로 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면 뭐 그런 것에 대한 미팅 같은 것도 당연히 하고요. 그런 작은 과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앨범 1집 만들었을 때 웹디자이너랑 시각 디자이너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굿즈를 뭐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발행을 한다거나 이제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 법도 하지만 그때는 다 해보고 싶었어서 굿즈도 만들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직접 보내기도 했었어야 됐었으니까. 근데 꼭 직접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 항상 궁금했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음악이 유통되고 음악이 나오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궁금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직접 몸소 느껴야지 내가 만들고 있는 음악에 대한 소중함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저는 시집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음악이 되려면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저의 행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더러워 자주 만나지도 않아서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나를 만날 수도 있고 저의 꽁꽁 묶인 그런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책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소설, 대만 소설도 너무 재밌게 읽는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위대한 개츠비 이런 것도 읽어요. 근간에 너무 유명한 책이라든지 뭐 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읽고 가리지 않고 읽는 것 같아요. 만화도 읽기도 하고 텍스트 없는 그림책도 읽기도 하고 텍스트로 뭔가 남겨놓는 거라든지 뭐 그리고 음성 메시지도
틈만 나면 하려고 하고,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까, 이렇게 글로 써보면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 전 절대 정립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언어 자체가 정말 다양한 표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보다 글자들이 더 저에게는 쉽고 재밌어요. 난해하다고 표현하지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읽고 예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음악을 듣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느끼기에 난해한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한 불편함에 선을 긋다,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당연하게 자리 잡은 나한테 그런 불편함이 혹시 있으셨는지. 불편한 거 되게 많죠. 저도 정작 나 자신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 한국 사회가 제 생각에는 이런 불편함이 비단 능력주의에 대한 그 다른 이면이 레인지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우위에는 꼭 능력이 좋은 사람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존중하지 못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꿰찬다는 게, 그게 사회를 구성하고 음악을 구성하는 게 전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음악에서 따지자면 1등 가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음악을 써서 내는 사람이 있다시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아우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외모지상주의도 너무 크고, 한국 사회가 예쁜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이걸 부추기는 것도 맞고요. 그런 본받아야 할 대상들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한데, 그런 틀을 깨려고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주제인 건데, 그런 태도를 어떻게 갖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관점이 타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인은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뭔가 일구어가는 과정에 타인의 시선을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를 깨려고 하면 비워놔야 되거든요. 타인의 눈총도 다 비워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념이나 사유들은 조금은 좀 멀리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나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멀찌감치 본다고 생각하고 2인칭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많이 해요. 내 안에 있는 초등학생을 보라고, 내 초등학교 때 시절을. 그러면 나를 그렇게 나쁘게 대해줄 수가 없다고.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포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핸드폰에서 릴스를 보고 찾지 마라. 짜여진 멋있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광고들에 현혹되지 말고 브레이크 프리 하라고. 자유를 깨는 과정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저를 찾는 것 같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에 가든다는 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자유롭고 싶은데 못해서 문제예요, 항상. 그리고 대중이 못 받아들일까 봐도 걱정이고요, 요즘은.